자, 이번 시간이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요 두 개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약집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예약집은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자, 네모 5번 감정평가 규칙 있죠? 여기다가 별표 2개, 별표 2개 하시고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세요. 만약 출제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물건별 평가를 묻거나 아니면 오른쪽 페이지 2번 규칙상 용어를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요 용어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용어는요 긴 문단 막 주면서 옳은 것은 묻거든요. 그래버리면 틀린 걸 4개 찾으려고 하면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부담이 되겠고, 근데 1번 물건 평가는요 기본적인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해버리면 점수를 그냥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쉬워요. 참고로 최근 시험은 계속 용어를 묻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평가는 최근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는요 물건 평가 얘가 나올 확률도 꽤 높거든요. 나왔다면요 득점 찬스가 되는 거예요. 자, 물건 평가는 꼭 득점하세요.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자 9번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먼저 잘 나오는 것 동그라미 하세요. 첫 번째 토지 동그라미, 내려가서 건물 동그라미, 내려가서 토지 건물 일괄평가 동그라미, 두 칸 내려가요 과수원 동그라미, 내려가서 공장 동그라미, 두 칸 내려가요 자동차 동그라미, 세 칸 내려가요 영업권 동그라미, 한 칸 내려가서 임대료 동그라미.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시면요 거의 득점이 가능합니다. 쉽게 득점이 가능해요. 자,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적용과 예외가 나와요. 예외는 큰 문제 필요 없고요. 주로 적용을 묻습니다. 토지는 자 어떻게 평가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동그라미. 모든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축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성이지 원가법 밑줄.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는 토지와 건물은 한마디로 뭐죠?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요 시장성을 중시하니까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하시고 거래사례비교법. 다음에 두 칸 내려가세요. 과수는요. 자, 과수는요 역시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 시장을 중시한다 해서 거래사례비교법 동그라미. 자, 속지 마세요. 여기다가 수익 환원법 잘 집어넣거든. 아닙니다. 바로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다음에 공장은요 적용을 보게 되면 공장재단 땡땡 수익환원법 나왔죠. 이거 삭제. 수익환원법 삭제하시고, 자 원칙은요 수익환원법이 아니고 공장은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공장의 평가는 개별 평가를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도 공장을 잘 하시잖아. 공장 재단하게 되면요 먼저 공장 부지가 있지, 땅이 있잖아요. 공장에 들어가면요 인목 나무도 많고요, 또 공장 사무실 건물이 있죠. 작업실 들어가니까 기계가 굉장히 많다. 기계 전부 다 기계입니다. 기계도 많고요. 다음에 창고도 있고, 창고만 있습니까? 여기다가 트럭도 있고요. 또는 뭐가 있지? 지게차도 있고요. 또는 공장하게 되면 공장은 특히 권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권리가 있잖아요. 이걸 다 합한 것이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결평가 따로따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임목은 역시 시장성 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하고, 기계는 뭐지? 원가법. 그래서 다 따로 구해서 다 합한 것이 공장재단의 전체 금액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류가 났어요. 적용 원칙은요 개별 물건 평가액의 합산액입니다. 두 칸 내려 자동차는요 중고시장이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하시고요. 세 칸 내려가서 영업권은 다른 말로 두 번째로 무형자산.
영업권 또는 무형자산은요, 수익하는 법 동그라미. 수익하는 법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임대료도요, 시장에 발달되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임대사례비교법 동그라미. 임대사례비교법,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지금 체크된 거 있죠? 요것만 알아버리면 다 풀려, 그냥. 다 풀리니까 이렇게만 득점하시면 돼요. 다음에 규칙상 용어는요, 자,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단 한 개만 싹 바꾸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옳은 것을 묻게 되면 애를 좀 먹을 겁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요. 자, 2장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서 226페이지 차트 5장 부동산 가격 공시도 앞에다가 별표 3개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보세요. 예시 한 문제는 잘 나옵니다. 네모일번 공시지까지 표가 나죠. 표. 자, 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제 수업 들었다면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표를 먼저 보세요. 표를 보게 되면 표에서 토지 가격은 크게 두 가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자, 주택은 두 가지 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요. 다시 단독주택은 또 두 가지입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표준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다시 요 종류를 보시면서, 자, 개별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개별자만. 토지 가격은 개별 동그라미. 단독주택 가격도 개별주택 개별 동그라미. 자, 개별자가 붙으면 기억납니까? 무조건 국장입니까? 시군구입니까? 개별은 무조건 시군구. 개별이 아니면 모두가 국토부 장관 국장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자, 가장 기본적인 구별입니다. 개별자는 무조건 뭐 시군구. 개별이 아니면 모두가 국장. 예. 따라서 이제 내려가 그 표를 보시면서 두 번째 칸 공실. 자, 공실은요, 개별자만 조심하세요. 개별자. 개별 토지는요, 5월 31일 동그라미. 5월 31일. 다음에 개별자만 조심하다. 개별주택은요, 개별주택은 4월 30일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쓸까요? 출제가 되었거든. 되었기 때문에 날짜 일단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칸. 자, 자, 공시 주체하고 이의신청입니다. 그럼 요것도 하늘 들어오죠.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시군구. 개별자가 아니면 무조건 국장. 개별은 무조건 시군구. 개별이 아니면요, 모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한 칸 내려가서 심의. 자, 심의는요, 또 구분하세요. 개별자는 무조건 시군구. 얼마나 쉬워요, 시군구. 개별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국장이 아니고 중앙 동그라미. 중앙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중앙자가 중앙. 개별자는 무조건 시군구 위원회가 되고요. 개별자가 아니면요, 중앙위원회. 중앙자가 붙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1번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그래 1번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목차 2번 표준지 선정기준. 항목 4가지죠. 4개면요, 5일 선다 가능하지.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예. 나온다면요, 이것도 이제 수월합니다. 자, 체크합니다. 1번 지가의 대표성. 대 동그라미. 대. 다음에 2번 토지 특성의 중용성. 중 동그라미. 3번 토지 용도의 안정성에서 안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토지구별의 확정성. 확 동그라미. 그래서 정리하면요, 대중, 확안. 4가지입니다.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대중, 확안 4가지인데 바로 암기 버리세요. 예. 그러면 이제, 자, 대중 하니까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시는데 제가 존경했던 바로 김대중 전 고 대통령입니다. 예.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요,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자,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확실히 안 된다. 대중에는 확실히 안 된대요. 대중, 확안 4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어요. 대중, 확안 4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요.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항목 4가지죠. 2번부터 봅니다.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젖줄.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밑줄하세요. 공시 기준을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문장도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3번 제목 밑줄하세요. 나지 상정평가 밑줄. 또 첫 줄 밑줄하세요. 표준지에 건물 또는 정착물이 있거나 밑줄. 무슨 말이죠?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있어도 나지 상정평가입니다. 나지를 보고 평가하래요. 4번 제목 밑줄하세요. 개발이 반영평가. 공시지가는요. 개발이 반영된 평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4번요. 표준지의 공시상. 항목 많죠? 이거 어거지로 암기하는 것보다 여지껏 기존이 다 분석해서 이제 숫자가 적은 거 아닌 것 미리 정리하면요.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여백에다가. 자, 아닌 거. 토지 소유자예요. 표준지를 공시하는데 소유자 안 넣습니다. 예. 여기다 들어가면 X입니다. 다음에 사용성입니다. 얘도 X입니다. 다음에 연면적 구조용도. 연면적 구조 용도 X입니다. 이런 단어가 공통으로 출제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표준지를 공시하는 데는요. 소유자는 공시 안 해요. 안 들어가. 그리고 요거 2가지는요. 잘 보면 뭐죠? 건물이니까 토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공시상 아니다 해서 요것만 미리 아시면요. 답이 더 빨리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표준지 효력. 표준지 효력은 제가 분명히 암기시켜드렸습니다. 표준지 효력. 자, 표준지의 효력은요.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했대. 그래서 정일 공개. 모든 전국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반적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요. 공적 지가. 그래서 공적 지가 산정 기준. 다음에 개별 지가 산정 기준입니다. 정일 공개 4가지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1번. 자, 토지상의 정보 제공. 일반적 거래 지표. 다음에 자, 2번. 개별 지가 산정 기준. 또는 보상평가 산정 기준. 3번은요. 국가 지자체에 하게 되면 얘가 공적 지가 산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7번 내려요. 7번 보시면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밑줄 하세요. 30일 이내 밑줄. 60일 넘으면 틀린 말이에요. 30일입니다. 서면으로 밑줄. 구두 틀린 말입니다.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 밑줄. 그래서 표준지는 무조건 국장이죠. 국장.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개별지가 넘어갑니다. 개별지가는요. 그래 1번 의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볼까요? 2번. 자, 개별지가 무조건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매년 밑줄입니다. 5월 31일까지 개별지가를 결정 공시 밑줄. 그래서 개별지가는 5월 31일까지. 반면에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은 4월 30일이죠. 네, 여기까지 비교하시고.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개별 공시, 제목을 밑줄 하세요. 개별지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기업법만 밑줄 하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는요, 그 자체를 개별지가로 보거든. 그러니까 공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개별지가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4번요. 개별지가의 효력, 용도가 효력입니다. 개별지가 효력. 자, 개별지가 효력도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자, 비밀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공개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모든 조세. 그래서 세금 매길 때 모든 국세, 지금 세금, 개별지가, 부담금, 모든 부담금 개별지가입니다. 여기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바로 국유지, 국공유지, 국유지 사용료입니다. 국유지 사용료도 개별지가입니다. 이것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5번 내려갑니다. 개별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1번 보시면 개별지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60일 틀린 말입니다. 서면으로 밑줄, 구두로 틀린 말입니다. 서면으로. 시군구 밑줄, 국장이 아니고 시군구예요. 개별이니까.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주택가격 공시지도. 자, 주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단독주택, 한 장 넘겨서요. 2번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다시 단독주택은요. 다시 두 가지. 가로 1번 표준주택, 가로 2번 개별주택. 단독주택은 바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입니다. 되시겠죠? 공동주택은 표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동주택 밖에 없지 표준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단독주택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입니다. 1번 표준주택은요. 기업번 국토부 장관 밑줄. 표준은 국장이 되고요. 기억년 디귿번,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은요. 세 줄이 있죠.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이 경우 밑줄입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으로 본다.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 4번 내려야죠. 효력. 자, 효력은요. 자, 표준주택이 효력입니다. 여러분 밑줄 할게요. 자, 첫 줄, 자, 표준주택은요. 국가 등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밑줄하세요.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이 됩니다. 오로지 뭘 갑니까? 얘는요. 무조건 개별주택 가격 구할 때만.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입니다. 얘만 구해요. 바로 2번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요. 기역번 시군구 밑줄. 개별은 시군구잖아요. 세 번째 줄, 맨 끝에 줄, 가로 밑줄 하세요.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요. 언제? 4월 30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오늘 3번. 개별주택 가격의 효력. 자, 개별주택 가격은 제가 암기시켜 드렸습니다. 어떻게 암기했다? 정조.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은요, 이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가 모든 세금 매길 때,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번, 자,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은 국가 등 기관이 조세 업무와 관련해서 세금 매깁니다. 맨 밑에 2번 내려가요.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은요, 거로 1번. 자, 결정문에서 동그라미 1번은요, 첫 단어, 국장 밑줄,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고려 3번 보게 되면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이 있죠, 효력은요. 자,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도. 개별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얘도 똑같이 정조. 그래서 얘는 똑같아. 둘 다 정조, 정보 제공, 조세, 부과. 효력이 똑같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틀만 아시고, 이 가격공시법에 대해서는요, 자, 관련 법, 시행령, 신규칙, 책이 한 권입니다. 양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알기는 책이 한 권인데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된 것만 아시고, 요 범위에서만 득점하시고, 나머지 내게 되면 불가항력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거의 다 풀리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봅니다. 자, 문제집 볼게요. 302페이지. 302페이지 보시면 제5절 규칙. 42번. 자, 규칙상 물건을 평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 맞죠? O입니다. 자, 2번요. 살림은 임지와 임목으로 평가하는데 임지와 임목.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 산이 있죠. 얘가 뭐지? 임지. 산 위에 나무가 있죠. 나무. 그러니까 임목. 임지와 임목입니다. 임지와 임목 맞습니다. 이때 자, 임목의 평가. 나무는 어떡합니까? 나무는 나무가 다 커요. 그러면 이게 굵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잘라서 이제 운반하죠. 가구 만들려고. 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 인목평가는요, 이 나무마다 시세가 달라요. 따라서 수익하는 법이 아니고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따라 얼마의 시세가 정해졌느냐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고요. 소경목림은요, 어떤 나무요? 아주 어린 나무. 어린 나무 요것이 아주 어려요. 얘는 잘라가 팔 수가 없잖아. 어린 나무는요, 뭐지? 바로 그 나무의 원가를 따지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고 원가법. 예, 원가, 비용 따지거든요. 틀린 답 2번입니다. 3번 빈출. 영어 거는 무형자산이죠. 얘는 무슨 법? 수익하는 법 맞습니다. 자주 나와요. 과손도 잘 납니다. 과손평가는 뭐지?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 맞습니다. 5번 인유평가 빈출이죠. 인유평가는 시장이 중요하다. 임대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틀린 답 2번. 44번요. 44번.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 맞죠?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 맞잖아요. 대상 토지와 동일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서 사정보정 시추정. 자, 표준지는요, 항상 사정보정만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정보정만 들어가면 틀려. 사정보정 삭제. 사정보정 안 합니다. X. 틀렸고. 2번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평가는 원가법에 한다. 자동차가 틀렸죠. 자동차는요, 중고 시장이 발달이 되었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틀렸습니다. 3번요. 건물과 토지 하면 다른 말로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정답 3번. 4번도요. 집합건물법상에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토지,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 사용권이니까 여러분으로 복합부동산에 다름없지. 얘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이 아니고 역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틀렸습니다. 5번요. 산림을 평가할 때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이 경우 인목은 나무는 시세 따지죠. 거래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산지와 인목을 일괄평가하더라도 원가법이 아니고 시장성,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틀렸죠?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46번요. 46번. 관념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요, 빈출. 아주 잘 나옵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자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준점이 미리 정해진 때, 자, 미리 정해진 때 화살표 적어줍니다. 미리 정해진 때가 뭘 말하죠? 과거하고 미래를 말해요.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고 과거나 미래. 자,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틀어진다.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과거나 미래를 시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약 과거나 미래인데요. 어떤 의뢰인이 자, 이렇게 부동산 들고 와서 이 부동산은요, 2년 전 가격을 평가해 주세요. 이건 평가 가능합니다. 왜? 2년 전 자료가 많잖아. 가격조사 가능하죠? 평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들고 왔습니다. 저요, 이 부동산이 옛날 문정의 땅인데 100년 전 가격 100년 전 가격을 평가해 주세요. 얘는요, 가격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전, 5년 전이면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너무 오래되면요, 자료가 없어. 이때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는 항상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까지만 평가 가능합니다. 틀렸고. 2번요. 감염평가 법인 등이 평가할 때는 실질조사 맞습니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조사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얘가 뭡니까? 큼직한 대형 선박이다. 원양어선. 그럼 얘는 어떡하죠?
인천항에 있다가 고기 잡으러 얼마나 대상 저기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멀리 가서 멀리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 배는요, 고기 잡으러 떠나갔습니다. 근데 요 배를 평가하자. 그러면 배는 떠나갔지만 이 회사에는 관련 공부가 쭉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공부가 많을 거다. 그러면 평가하는데 이 배가 돌아올 때 6개월 뒤에 기다릴까? 못 기다리지. 얘가 뭡니까? 선박을 평가하면요, 실지조사 와서 배를 보는 게 맞아. 그런데 단서가 있죠. 자, 지문 보게 되면 실내에서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부가 있다면요, 비록 이 배가 저 멀리 떠나서 6개월 뒤에 온다고 하게 되면요,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이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실내에서는 자료가 있다면 이때는 실조는 생략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번 평가법인 등은 소음, 진동, 일조침해에 의해서 환경오염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가치가 하락했대요. 이때는요, 그 가치 하락분을 평가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부분의 가액과 원상의 부분을 고려 안 한다니요? 고려한다 틀렸고요. 4번요. 평가법인 등은 과소는 무슨 법? 시장성,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동산의 평가도 시장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해서 수행하는 법 틀렸고,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수행하는 법 틀렸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틀렸고. 5번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동산의 경우에 효용가치가 없다.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뭐죠? 연식이 다 됐대요. 자동차를 20년 탔더니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효용가치가 없다. 이때는 뭡니까? 고철 가격. 고상한 말로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차트 3장 가격 공시지도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가격 공시와 활용에 대한 연결이다. 틀린 것은 효력을 묻죠. 효력. 1번 개별지가는요, 나왔지. 개별지가는 뭐지? 세부, 세금 매겨 부담금 매길 때 국유지 사용료 이것도 올리시고요. 그러니까 개별지가는 국유지 사용료 맞네요. 국유지 사용료는 대부라서 맞습니다. 5입니다. 2번요. 표준지는 뭐지? 표준지 정일공개. 그러니까 표준지는요, 자, 일반적 거래지표 맞죠? 부담금 틀렸지. 자, 부담금은 뭡니까? 개별지가. 부담금 틀렸습니다. 틀린 답 2번. 3번은요. 표준주택 가격은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 구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5입니다. 다음에 자, 개별주택 가격 실판 볼까요? 개별주택 가격이 뭐지? 정보 제공 조세 부과. 그러니까 자, 정보 제공 맞네요. 그럼 3번은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은 효력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정조 맞습니다. 5가 되고요. 다음에 5번요. 개별 지가는 자, 세부적으로 각종 세금 매길 때 맞습니다. 틀린 답 2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3번이요. 3번. 3번은 자, 기출문장인데 기출문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요. 옳은 것. 자, 그러면 실판 보게 되면요. 표준지는 뭐라고 했지? 정일공개. 정보 제공, 일반적 거래 지표, 공적 지가 산정, 보상금 산정, 개별 지가 산정, 정일공개.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기억번. 토지상의 지가 정보 제공, 정보 제공 나왔죠? 5입니다. 2번, 일반적 거래 지표. 이것도 맞죠? 정일 나왔네요. 기억번 4번 맞고. 디귿번. 국가 등 단체가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하는 경우.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네요. 자, 개별주택이죠. 개별주택 가격이 뭡니까? 자, 세금 매길 때. 국가 등의 세금 매길 때. 개별주택 가격 효력입니다. 따라서 디귿번은요. 개별주택 가격 효력입니다. 틀렸고. 리얼번요.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한대요. 이거는요. 아무리 봐도 효력이 없네. 효력과 무관하다. 나가래.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 니은번.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4번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지번, 2번 단위 면적당 가격, 3번 면적 형상,
4번 주변 이용상 맞습니다. 자, 정답 틀린 답은요. 표준지 구조 사용 성일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표준지는 토지인데 구조 사용 성일은 뭐지? 주택.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준 주택의 공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 적어드렸죠. 소유자, 토지 소유자, 사용 성인일, 구조,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정답 5번. 다음에 문제 5번요. 문제 5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집은 O. 사용성인일 아니죠? X. 아니다. 다음에 토지 소유자 O 아니네. 다음에 단위면적 가격 방향이 들어가야 되겠지. 미음은 주변 이용상 들어가죠. 비읍은 연면적 구조용도 O 이것도 아니네.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 사용 성인일, 토지 소유자, 연면적 구조용도. 요거 빼니까 나머지가 맞죠. 그래서 자 기억번 지번, 리얼번 단위면적 가격, 미음번 주변 이용상 세 가지가 맞죠.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7번.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적정가격 기준평가 맞습니다. 적정가격 구합니다. 2번요. 공보상. 자, 공보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요. 이때는 공보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보상 용도 틀렸고 실제 이용 기준입니다. 틀린 답 2번입니다. 다음에 3번요. 자, 물리적 제한이나 사적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건물이세요. 건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건물이 있어도 뭐지? 낮이 상정평가. 낮으로 평가다 맞죠? 옵니다. 4번 공보사 제한이 있다면 공보사 제한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5번요. 개발액은 반영이 된다. 맞죠? 틀린 답 2번. 틀린 답 2번. 참고로 지분 문제는요. 정답 보게 되면 정답이 1번 돼 있죠. 1번요. 1번은요. 자, 오류가 났고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벌써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봅니다. 1번.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맞죠. 서면으로 맞죠. 표준지는 국장에게 국장 맞네요. 옵니다. 얘는 30일의 기출문장이네요. 기출문장. 2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자, 국가 등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선정한다. 이가 바로 공적지가. 다음에 개별토지 평가, 개별지가 산정. 그래서 공개, 효력 맞습니다. 옵니다. 옳은 지문.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아니죠. 안 하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자체를 개별지가로 보기 때문에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4번요. 시군구는 공시기준을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통 개별지가는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죠. 합병 분할. 자, 합병 분할은요. 언제 합병할지, 언제 분할할지, 자, 항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자, 분할 합병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밑줄 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밑줄.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이 뭐냐? 대통령령. 두 가지입니다. 이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날짜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합병 분할일 때. 얘는요. 이날의 이 길이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 이때 이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합병 분할이 생길 때. 이때는요. 이 다음날 이 길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이때 이제 또 공시를 하는 겁니다. 합병 분할일 때는 이렇게 하나, 둘, 7월 1일하고 1일 이때 따로 공시를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5입니다. 5번요.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로부터 30일 이내 맞죠? 서면으로 맞죠? 개별지가니까 시군구 맞죠? 옳은 지문 5입니다. 틀린 답 3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자, 문제 9번. 불사가기 공시법의 균형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얘가 기출문제네요. 33회 작년에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문제는 어려워요. 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되면 이제 옳은 거 찾는 건 틀린 걸 이게 다 골라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중3급 어려워요. 보겠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평가법인이 의뢰한다. 반드시를 빼야 됩니다. 왜? 평가의 경미한 사항은요, 둘이 필요 없죠. 경미한 내용은요, 한 개의 법인,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따로 이제 시행령을 봐야 되겠지만, 경미한 사항은요, 법인 하나면 맡기면 돼. 그러니까 반드시 둘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틀렸고, 경미하면 하나 법인입니다. 틀렸고. 2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은 표준지 지번, 단위 면적 땅 가격, 면적 형상, 주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전환상이 포함된다. 그대로 맞습니다. 정답 2번요. 답은 2번 나왔고요. 3번 볼게요. 3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를 현재 적정하게 조사 산정한 다음에는 이때 공시위원회 심의는요, 항상 개별은 시군구가 들어가고 개별이 아니면요, 중앙. 그러니까 지금은 표준주택이니까 시군구가 들어가면 안 돼. 뭐가 들어가? 중앙. 따라서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시군구 틀리고 중앙입니다. 틀렸고.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할 때는 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자, 표준주택 가격은요, 한 군데만. 법인이 아니고요. 오로지 한국부동산원. 법인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옛날로 치면요, 한국감정원이 있죠. 한국감정원. 이것을 말합니다. 틀렸고. 5번요. 표준 공동주택 가격은 개별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 기준에 그 기준인다. 자, 공동주택은 절대 표준자가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그래서 5번 질문은요, 공동주택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 기준입니다. 공동을 빼야 됩니다. 각각.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4번요. 14번. 자, 가격 공시법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일반적 거래 지표가 국가 등령. 자, 일반적 나다 하면요, 정일공개. 요 나오면 일반적 거래 지표. 그래서 다음에는요, 국가 등 기관이 세금 매기인데, 국가 등 기관이 지가를 산정한데, 이건 뭡니까? 공적 지가. 그러니까 얘는요, 효력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표준지죠. 시가 표준액 들었습니다. X. 2번요.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 가격. 7번 보세요.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은 효력이 똑같이 정조. 따라서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등 기관이 세금 매길 때 산정 기준이다. 맞죠? 정답이 2번. 3번요. 개별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개별 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맞죠? 서면 맞죠? 개별은 무조건 국장이 아니고 시군구. 틀렸습니다. X. 4번요. 시군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 앞뒤가 맞네요. 공동주택은 개별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시군구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 국장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국토부 장관은요, 분할 합병등으로 맨 끝에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은 무조건 시군구. 따라서 국토부 장관 틀렸고요. 시군구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틀렸죠. 옳은 것은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문제 16번. 자,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제 기억으로는요,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기출문제. 1번.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결정 공시한다. 자, 결정 공시일은요 4월 30일이죠. 4월 30일. 틀렸습니다. 2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의 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앞뒤가 안 맞죠. 앞에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뒤건 다 주택이라. 주택이 되는 얘기죠. 따라서 2번은 어떻게 고칠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입니다. 틀렸죠? X. 3번요. 3번. 이런 문장 속지 마세요.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된다. 자, 공동주택은요. 표준과 개별 구분 안 됩니다. 따라서 3번은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되거든요. 공동주택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은요. 표준 공동주택이 없잖아요.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설명이죠. 틀렸고. 4번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지가로 본다. 맞죠? 정답 4번. 5번요.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 신청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둘 다 이 신청할 수가 있죠. 들었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뒷페이지 체크된 거 없죠? 해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 모두 마치겠는데요. 이상으로 일단 7월, 8월 진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자,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눈만 깜짝하면요, 이제 8월 다 지나갑니다. 이제 8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9월, 10월입니다. 물론 9월, 10월 어떻게 강의를 지냅니까? 하는 내용들은 저희 공유모에서 따로 공지가 다 나올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일단 순서가 맞지 않고 저도 상세한 스케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내받으시고. 근데 제가 얘를 왜 강조하냐면요. 요거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트랙이죠, 트랙. 특히 우리나라 숏트랙이죠, 숏트랙. 강하죠, 그죠? 우리나라 뻑하면 금메달, 은메달이잖아요. 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숏트랙의 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숏트랙을 잘 둘러보세요. 자, 숏트랙을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선수들이 자, 딱 웅크렸다가 요이 땅 하잖아, 요이 땅. 할 적에 처음에 전력 두고 한다 안 해요. 자, 여러 명의 선수가 처음에는요, 서로 견적이 바빠. 뒤를 싹 보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거든요. 아주 천천히 견자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그러다가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자꾸 돌다가 마지막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한두 바퀴 남겨놓고는 뭘 합니까? 전력 투구입니다. 숏트랙은요,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 한 바퀴 꽉 당겨놓고는 미친 듯이 올인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얘가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9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의 9월 10일은요, 셔틀에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지금부터 어중간하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력 투구. 지금부터 딱 두 달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력 투구하는 자만이 합격하고 살아남습니다. 나는 좀 열심히 해서 택도 없어요. 결국은 9월, 10월 전력 투구하는 자만이 무조건 결과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력 투구를 해야 될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자, 9월, 10월 두 달은 예외 없이 이제 딱 시작이 되면요, 절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전력 투구하는 심정으로 올인해야지 결과는 무조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힘드시겠지만, 어쨌건 전력 투구하세요. 분명히 결과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9월, 10월을 그래도
전력 투구해서 멋지게 합격을 만들자. 예. 그래서 아주 강한 정신력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7월 8월 문제 풀이 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